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깨는 시간 2024학년도 매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확률과 통계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인수분해해주면 x-3, x-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을 좀 구해달라. x 값이 3이 됐을 때, 그 다음에 x 값이 얼마가 됐을 때, 5가 됐을 때 확률을 더해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두 논의 합이 3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36분의 3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분의 5가 될 때는 1, 4, 2, 3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36분의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확률은 약분해서 6분의 1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각각 어느 때인지를 좀 알아가는 과정, 이 부분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큰 틀에서 보게 되면 두 눈의 합이 3일 때 하고 5일 때 확률이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분모표를 좀 다음과 같이 나타내줬습니다. 1부터 2까지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두 개의 확률을 합하면 7분의 3이라는 얘기는 A값이 7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군요. 이렇게 될 때 기대값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확률의 또 총합이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7분의 3, 7분의 4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B값이 또 7분의 3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제 기대값을 열심히 구하면 되겠죠. 7분의 처리해주고 이렇게 좀 곱하기 해주면 확률표 쓰고 확률 좀 곱하기에다 더하기 하는 거죠. 2 더하기 2 더하기 9 더하기 4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7분의 1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5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일단은 확률 가르쳐줘서 문자값 하나를 알 수가 있는 거겠고, 확률의 총합이 1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B값도 알고, 그 다음에는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구해가는 절차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시작합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다음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 변화를 좀 살짝 좀 가미가 되어 있는데, 이건 4배의 바리언스 x 이런 결과가 80이다 이런 얘기니까 분산 결과 자체는 순수하게 보게 되면 이항분포라고 있으니까 n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게 이제 약분해서 20입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또 이렇게 한번 약분하고 n은 또 이렇게 또 얼마를 곱하면 되겠습니까? 9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90입니다라고 해서 n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기대값을 물어봤는데, 이건 2배 expectation x 플러스 1이 되겠고, 2 곱하기 평균은 이제 np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90 곱하기 3분의 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약분하면은 여기가 30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120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 12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항분포니까 우리가 이제 분산 구해가는 방법, 그 다음에 평균 구해가는 방법 좀 확실하게 좀 잘 알아야 되겠죠. NP, NPQ 이 부분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그 다음은 가볍게 또 연산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두 사건 AB에서 AB가 서로 독립이다. 고마운 일이죠. 독립 확실하게 관계 가르쳐줬으니까. 이때 확률 교집합의 확률 주어져 있는데요. 이게 독립의 정의를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A 확률하고 그 다음에 B의 여집합 확률 이렇게 이제 교집합 확률을 곱으로 계산해 가는 것이 이제 독립일 때 우리가 연산법이 되겠죠. 그 다음 것도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 확률 좀 곱하기 하는 결과가 5분의 2다라고 계산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두 식을 좀 합을 좀 구하게 되면요, 이렇게 B의 여집합이 공통이 되겠고 PA하고 A 여집합을 더하면 1이 되가는 거니까 곧바로 B의 여집합의 확률이 3분의 1 더하기 5분의 2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15분의 5, 6, 1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다는 여기는 B 확률 자체가 그러면 15분의 4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연산을 해야 되는데요. 독립의 정의가 A 사건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B에 영향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조건부 확률 형태에 계산하게 되면 이건 그냥 비확률 구해가는 거죠. 그 다음 거 과정도 역시 이 부분이 필요가 없는 그런 항목이니까 비확률 구해가는 그런 내용. 비확률 두 번 더 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5분의 8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번이 바른 답이 되는 그런 내용. 독립의 정의 자체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가면서 연산을 하게 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6보다 작은 확률, 14보다 작은 확률 합하면 1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1이라는 사실이 좀 뭔가 좀 특징이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6이라는 숫자가 좀 작은 거니까 6을 이쯤 잡아서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그림 모양의 이게 좀 대칭 구조 모양 형태들은 이런 좌표에서 이렇게 14가 돼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14보다 작을 확률 이렇게 좀 처리됐을 때 바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 좀 이렇게 채워서 그러니까 지금 대칭 구조 모양이 똑같아지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률의 총합이라는 사실들을 정규분포 그래프 모양을 이용해서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6하고 14의 정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10인데요. 이 값이 이제 m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또 주어진 정보는 그럼 뭡니까? 10부터 14까지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 이게 평균에서부터 이렇게 될 때 이 확률이 0.3이다라고 주어진 정보를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를 이제 6보다 클 확률 이렇게 물어봤는데, 6보다 클 확률 부분들은 뭐 14보다 작은 확률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10부터 14까지 돼 있고 여기 절반 부분이 0.5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문제에서 x값이 6보다 클 확률 이 부분들은 뭐 이렇게 x값이 14보다 작은 확률 이렇게 좀 살짝 바꿔서요. 그럼 이제 0.5하고 0.31을 좀 더하게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0.82 이렇게 좀 나오는 거죠. 되셨죠? 정규분포 모양이 평균에 대해서 대칭 구조 모양이다. 그 다음에 넓이가 확률이다. 라는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권력들을 좀 기억해 가면서 학습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주면 다음과 같이 나타내졌습니다.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은 이제 2가 나올 확률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표본 평균을 좀 구해가는 절차를 보게 되면 두 개를 끄집어낸다고 했으니까 모집단을 1, 2, 3, 4, 그 다음에 1, 2, 3, 4에서 여기 x바를 이렇게 구하겠다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좀 틀을 좀 이렇게 잡아가게 되면 평균이 2가 될 때는 2 끄집어낼 때도 있고 1, 3, 3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1일 때 확률하고 3일 때 확률 이렇게 이제 곱하기 해서 이런 확률들을 좀 구해가는데, 그건 뭐 두 번이 나오니까요. 2 곱하기 둘을 좀 곱하기 해주면은 4분의 1 일단은 1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고요. 한 번 약분하면 되겠군요. 24분의 5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둘 다 2를 끄집어낼 때가 있겠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뭐 6분의 1 곱하기 또 6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36분의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좀 더하게 해줘야 되면 72로 통분되어야 되는가요? 15에다가 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 내용.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가요? 17이 되나요? 72분의 17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 바로 좀 구해가니까 1 끄집어내서 뭐 1 구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 그렇게 좀 개수가 좀 적은 거니까요. 표본을 만들어가는 과정 부분들은 이해했는지, 큰 틀에서는 이제 모집단하고 표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학습해가는 절차 과정에서 반드시 익혀야 될 그런 이론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노란색, 빨간색, 그다음에 파란색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사건을 좀 A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건을 좀 반복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확률 변수 X라고 해서 표준 편차를 구해가는 내용. 근데 문제 자체는 일단은 뭐 확률 자체를 꺼내야 되겠죠. 10개의 공이죠. 10개의 공에서 3개의 공을 꺼내는데 확률 자체를 구하게 되면 꺼낸 공이 모두 3개 좀 다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3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 8, 3, 2, 1 나누는 것은 3, 2 이렇게 좀 처리해주겠고 3, 4, 3 이렇게 좀 나눠가면 되겠죠. 3 두 개 소거해서 9 소거해주면 되겠고 2, 4, 8 소거해가는 내용 10분의 3이 확률이 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시행할 때 이렇게 서로 다른 색이 나올 확률이 이제 10분의 3 되는데요. 이런 시행을 독립적으로 많이 반복하겠다. 이항분포라는 얘기죠. 이항분포 2100번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10분의 3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분산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2100에다가 10분의 3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소거되고 20일 남고 21이니까 이제 21 제곱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내용. 뭐 그러면 표준 편차를 구하면 당연히 뭐 20 이렇게 처리되는 거 있고, 우리는 이런 부분들 이제 변수 변환을 하게 되면 3배 시그마 x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곳에다가 3배를 좀 더하게 해서 63입니다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주어진 부분들 똑같은 시행을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시행해가는 부분들이 이항분포라는 사실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기억하게 되면 앞쪽에 구한 확률하고 연결시켜서 자연스럽게 풀이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점수 평균 편차 나왔습니다. 또 선택했는데요. 55점, 80점 이하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죠. X가 55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80점 이하. 정규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 질문 던진 거죠. 표준화 과정을 쓱 거쳐야 되겠고, 표준 편차가 10분의, 그 다음에 65점 이렇게 됐으니까 65를 빼니까 이제 1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분의 마이너스 10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표준화 값은 이제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1.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개의 값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니까 7 이렇게 처리가 되네요. 7745. 2번이 바른 답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정규분포의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중간에 이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죠. 시그마분의 x-m 이렇게 표준화 과정 거쳐서 우리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표 만들어 놓은 확률들을 이용해서 계산해가는 이 과정 반드시 익혀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이니까요. 철저하게 학습 잘해야 되겠습니다.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겠습니다. 모두 앞면이죠. 확률 4분의 1이 되겠네요. 되겠습니다. 두 개의 동전을 던진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이런 확률 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제곱의 평균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곱의 평균은 우리가 분산에다가 더하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좀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하고 3배면 이걸 뭐 변수 변환하는 거죠. 9배의 바리안스 x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 이 결과가 좀 서로 어떻다 같다 풀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 동전 던지는 것을 뭐 n번 충분히 반복했으니까 이게 이항분포에서 좀 구해가달라 이런 얘기죠. 분산은 npq 되겠고 여기는 np의 제곱 되겠고 우리가 좀 구해야 될 것은 9배에다가 npq 이런 형태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네요. 일단은 뭐 np가 좀 하나 소거가 되죠. q 이렇게 남겠고 np 되면 또 여기 np가 아직 하나 남는 건가요? 제곱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np 소거되니까 9q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문제 자체에서 뭐 q 자체는 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쓰는 거겠고 n 자체도 q를 모르는 게 아니죠. 네, 계산해 가면 되는 거죠. p 값이 아까 지금 계산해 놨죠. 4분의 이렇게 계산해 놨으니까 q 값은 4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n을 모르고 4분의 1 계산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4분의 3에 27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27 이렇게 처리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4점 이렇게 소거해주면 되는가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항시키면 n 값은 24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그래서 최종적으로 n 구해가는 거죠. n 이렇게 구해가는 내용. 일단은 제곱의 평균, 일단 우리가 분산 구해가는 과정에서 이산항을 분포해서 확실하게 학습해야 될 내용 점검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산 부분은 역시 뭐 일단 뭐 npq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 이항 분포에서 평균 분산 구해가는 부분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수식 만드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집중력을 발휘해서 연산만 좀 잘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줄넘기 한 개의 길이는 표준 편차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선택했는데요. A 이상일 확률 좀 물어봤습니다. 문제 자체에서 뭐 평균이 200 이렇게 되는데 확률 자체가 0.5보다 크죠. 그런데 A 이렇게 해서 A 이상일 확률이다. 이런 개념을 좀 설정해 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이 84, 13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 일단 0.5 있는 상태에서 이 확률을 해야 되는 거니까 3, 4, 1,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부분들이 관련이 있다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x값이 a보다 클 확률 이게 표준화 과정 거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표준 편차가 5 이렇게 좀 따른 거겠고 그러면 a-200 이렇게 한 부분들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요 z값이 의미 부분이니까 5분의 a-200 이렇게 한 부분들이 당연히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죠. 표에서 지금 이렇게 값을 확인했으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계산하게 되면 a 값은 200에서 5를 좀 뺀 거니까 195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정규분포의 또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데 문제 자체에서 지금 뭐 이렇게 확률을 좀 물어본 것이 아니라 확률을 가르쳐주고 A를 물어봐서
질문하는 절차만 좀 살짝 바꾸는 거니까 뭐 큰 흐름틀 정규분포 문제를 풀어가는 그 이론 틀을 유지해가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형광 등의 수명은 평균 M 표준편차가 18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N개를 추출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열심히 좀 실내 구간을 열심히 구한 거죠. 근데 이 실내 구간 부분들은 우리가 구한 x파에다가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x파에다 빼기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서 이제 범위 형태가 나오는 거니까 뭐 b-a라는 부분들은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좀 빼게 되면 2배의 이렇게 처리가 되죠. z 루트 n 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로 계산된다는 것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결과가 좀 나온 거죠. 2배의 문제에서 95% 됐을 때는 1.96을 좀 써라 라고 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트 n은 좀 모르겠고 시그마 값은 18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7.84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게 3.92 이렇게 처리되는데 요거의 2배죠. 요게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이게 좀 약분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루트 n 좀 곱하게 해주면 이렇게 처리돼서 그러면 이제 n 값이 또 9가 되는 거니까요. 제곱하게 되면 81이 정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루트 n 9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되죠. 일단은 뭐 실내 구간 구해가는 식 자체가 뭐 이게 실내 구간에서부터 실내 구간 길이를 구해가는 그 값 자체가 이제 식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숫자 1이 적혀 있는 공 10개, 2가 적혀 있는 공, 3이 적혀 있는 공 들어 있습니다. 한 개의 공을 꺼내서 적혀 있는 것도 없고 확인한다. 똑같은 식 반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20개짜리 표본을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네요. 일단은 큰 틀에서 모집단을 보게 되면 1, 2, 3 변수가 되어 있겠고 그럼 이거는 6분의 1, 2, 3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이게 확률 자체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표본 평균에 이런 물어봤는데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모집단의 평균을 좀 구하게 되면요. 6분의 열심히 곱하니까 1, 4, 9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분의 약분이 또 되는 거죠. 14니까 3, 그러면 3분의 7인가요? 이렇게 좀 나오는 거겠고 제곱의 평균을 또 열심히 구하면 6분의 1에다가 4, 8에다가 29에다 27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렇게 쳐야 되니까 36이니까 6입니다라고 좀 나오갈 수가 있겠습니다. 분산을 좀 열심히 좀 구하면 되겠죠. 분산을 구하게 되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9분의 49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가요? 그러면 이제 9분의 그럼 이제 54에서 빼는 거군요. 69 54에서 49를 빼는 거니까 5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제 이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이렇게 지금 표본 평균이 표준 편차 이렇게 좀 물어본 거죠. 이런 부분들은 루트 n분의 시그마 x라는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일단 이제 우리가 좀 이런 곳을 이제 20개짜리 거니까 루트 20 처리 되겠고 여기가 루트를 씌우니까 3분의 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제 여기 또 약분해서 이게 좀 루트 4니까 2로 풀리겠네요.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정답은 뭐 6분의 1입니다라고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 바른 답이 되가는 내용. 우리가 표본을 20개짜리 표본을 만들어서 풀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죠. 모집단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하고 그다음에 모집단의 분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좀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니까 뭐 공식처럼 이제 암기되어 있는 그 항목들을 좀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학습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매원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모평균, 모표준편차가 주어져 있는 정규분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평균 표본을 추출하겠습니다. 표본 평균 열심히 나오고요. 이걸 가지고 추정한다는 얘기죠. 추정했을 때 A 값을 물어봤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열심히 그럼 실내 구간식이니까 이 식을 좀 써가면서 좀 처리하면 되겠죠. X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더하기 Z 루트 n분의 시그마 그 다음에 x바 마이너스 z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형태가 좀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좌측에 있는 값 가르쳐줬고 x바도 가르쳐줬고 그때 이제 오른쪽에 있는 a 이 값을 물어본 거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대칭 구조 형태로 좀 되어 있는 거라서 13.9하고 a하고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x바의 2배 그러니까 2배의 15.19 이렇게 나온다는 이 관계를 좀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a 값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값은 더하게 해주면 30.
3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그러면 13.9 이렇게 좀 빼기 해서 답을 좀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에다가 4에다가 14를 빼니까 16.4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5번이 바른 답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내용. 역시 실내 구간식 자체를 좀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그 관계식에서 이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이런 것 좀 약간만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원점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다음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4 이하의 눈이 나오면 3분의 2 확률을 이루는 형태로 X값,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하고요. 5 이상이면 3분의 1 확률인데 이때는 Y로 1만큼 이동한다. 내용 정리를 좀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1번 반복한다. 아이고, 반복하는 건 좋은데 나온 점 가지고 또 거리를 또 확률 변수 X라고 했네요.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뭐 이항분포에서 21번 시행하겠고 3분의 2 기준으로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변수를 또 X라고 하면 안 되네요. 일단은 뭐 기대값을 변수 Y라고 하죠. 뭐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은 3, 7, 14 이렇게 처리되겠고 분산을 좀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4 이렇게 처리되겠군요.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나온 거는 우리가 변수 Y라고 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P점 좌표는 나오게 되면 X로는 2칸 이동해 가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2Y만큼 이렇게 이동하겠고 21-Y만큼 X좌표로 나머지 횟수는 이제 이동해서 여기에서 이제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 여기까지 거리를 좀 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거리를 이제 변수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5분의 그럼 여기다 좀 테이블을 해야 되는가요? 8y 이런 형태에다가 3배의 63 마이너스 3y에다가 빼기 3 이런 형태 절대값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변수 x다라고 한 거죠. 그럼 이제 5x, 5y, 60 이렇게 쳐야 되고 5로 좀 나눠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y 플러스 12 이런 형태로 돼서 변수 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x를 좀 구해가라는 얘기는 뭐 시그마 y 플러스 11을 구해가는 건데 이거 뭐 시그마 y를 구해가는 거죠. 이렇게 구해가는 거니까 우리가 구했던 분산의 루트 씌워서 그럼 이게 3분의 루트 이건 얼마인가요? 3, 4, 12, 42가 되네요. 루트 42 이런 형태로 해서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루트 42 5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군요. 하하 이거는 변수를 이제 곧바로 가르쳐 준 게 아니라서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다시 직선을 거리 구해가는 거니까 이거 좀 일단은 변수를 이제 y라고 좀 잠시 놨는데 일단은 그 나온 횟수에 이동한 좌표를 이제 그 변수를 써놓고 거기서부터 거리를 구해서 나온 이 거리를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변수를 한다. 변수 변환하게 되는 그 변수 변환식을 좀 구해가는 절차가 좀 담겨 있는 거죠. 좀 까탈스럽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드린 내용 좀 참고해가지고 연습장에다 메모해가면서 철저하게 복습해야 될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두 팀 AB가 결승전을 가는 거죠. 4승을 먼저 하게 되면 이기는 경우 2승 1패로 좀 앞서고 있고요. A가 좀 우승한다고 좀 되어 있습니다. 이길 확률들이 주어져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길 확률은 다르네요. 마지막 해서 우승할 확률이 아닌 경우에 8분의 1이다. 2승 연달아 해서 뭐 우승할 수 있겠고 한 번 실패하고 다시 우승할 수도 있고 2번 실패도 가능하죠. 이렇게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세 종류가 있군요.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계산해 달라 이런 이야기. 처음 이거 우승하는 거는 PPP 제곱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우승은 두 번의 PQ인데 또 뒤에 우승이 있으니까 P제곱 Q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세 가지가 있겠죠. 3커뮤니션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P인데 뒤에 또 P 있으니까 P제곱이 또 다 써주는 거네요. Q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우승한 것은 아닌 거에 그럼 여기다가 8분의 1 했으니까 곱하기 8 해주면 결과가 좀 같아지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달라 뭐 이런 뜻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P제곱이 다 소구가 되는 거예요. P제곱이 좀 소구가 되는 거죠. 24 Q제곱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처리되니까 4, 6, 2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1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Q 값이 4분의 1 됐으니까 P 값은 뭐 4분의 3 해서 확률 좀 구해갈 수 있겠고요. 확률의 PQ의 차이를 구해달라. 정답 2분의 1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아주 우승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생겨가는지 내용 정리를 좀 해야 되겠고, 그때 확률들을 좀 이렇게 각각 구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연산해가는 그런 내용. 독립시행의 확률이죠. 중간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부분들이 독립시행의 확률하고 관련이 있는데, 뭐 이거 뭐 순서 바뀌는 거라서 간단하게 계수 2, 3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평상시 연습한 거로 센스 있게 대처해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음료수 캔 하나의 무게는 200, 표준편차가 10인 정유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4개씩 묶어가지고 판매를 한다 이거죠. 그런데 752ml 이하이면 불량품을 간주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752는 4개를 묶었으니까 4로 좀 나누면 되죠. 4에다가 그러면 35, 48, 32 이렇게 되고 32 그러니까 188 이하네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한 캔 기준으로 따져보면 이제 200인데 188 이하 뭐 이런 형태로 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또 이제 일시 100만 상자가요 했을 때 또 이제 불량품 개수를 좀 구해달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좀 확률 좀 구해가야 되겠죠. 확률 자체가 x 바 자체가 188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분들을 구해가는 거겠고요. 표준화 과정을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루트 n 2분의 표준편차 12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 다음에 x바 188에서 빼니까 이건 마이너스 12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약분되니까 z값 자체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확률을 하니까 2가 좀 관여가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0.5에서 빼는 거니까 0.0228 이렇게 좀 나오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런 확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자 개수가 있으니까 확률하고 요거를 좀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228개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228 상자가 되겠죠. 상자 개수를 구해가는 내용.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모집단에서 이제 꺼낸 표본 평균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렇게 평균 구해가는 과정 부분들 좀 신경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과정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실수 없이 풀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점검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R, 호의 길이가 3R인 부척골에 있습니다. O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OA 그 다음에 B, 호, 이렇게 좀 간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매초 1이 속력으로 움직인다. X초 후에 거리를 fx라고 한다. 5R까지면은 R, 3, 이게 이제 한 바퀴씩 도는 거군요.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처리되면 뭐 어렵지 않게 좀 가면 되겠죠. 0부터 해서 여기가 R이었으니까 R초까지는 계속 길이가 R만큼 해서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겠고, 그 다음에는 3R이니까 4R까지겠죠. 4R까지는 쭉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겠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원점을 되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 변수 R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아이고, 넓이가 확률입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이런 개념만 되어 있으면 무리 없이 풀어가는 내용. 위도 완전 R 되어 있겠고요. 이때는 이 밖에 부분 요게 좀 채워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직사각형 넓이 형태가 되는 거니까 4R 제곱이 되겠고, 이게 이제 1입니다라는 얘기니까 R 값은 4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R 값은 2분의 1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뜻 파악만 좀 진행해 가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 형태 자체가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좀 세워갈 수 있는 뭐 그런 평범한 형태의 그래프 모양이니까 너무 좀 당황하지 말고요. 문제의 뜻 파악을 조금 이제 진행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산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변수 사이의 관계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럼 이제 좀 만들면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이쿠 2를 중심으로 해야 되나요? 여기 확률 P라고 해주면 그 앞에 확률은 P 플러스 D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P 플러스 등차수에 있네요. 이렇게 P 플러스 3D, P 플러스 4D 뭐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확률에 총합해야 되니까 5P에다가 D가 어떻게 되는가요? D가 10이 되는가요? 10D 해주면 이제 확률 총합 1 되겠고요. 문제에서 0일 때의 확률, 1일 때의 확률, 그 다음에 더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1일 때 확률 이렇게 처리된다는 얘기네요. P 플러스 4D는 2P 플러스 3D 이렇게 되는 얘기인데요. P하고 D하고 같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P하고 D하고 같은데 그럼 이거 15였으니까 15분의 1입니다라고 해서 값을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와우. 근데 분산을 물어본다고요? 좀 너무한데요.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5분의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럼 이제 변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되겠고,
그럼 여기가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평균에서부터 제곱제곱 좀 구하면 되겠죠. 15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0 필요 없고 2 해서 소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2 해서 평균 구해갈 수가 있겠고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게 되면 15분의 4, 5, 20에다가 1에 4에다가 1에 2에다가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분의 여기가 10이네요. 30 이렇게 처리되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을 구하게 되면 이 마이너스 제곱하니까 9분의 4가 되는가요? 4 이런 형태에서 빼개가면 되겠습니다. 9분의 그러면 얼마인가요? 18에서 그러니까 14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분산을 좀 구해갈 수가 있겠죠.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나요? 여기 이제 56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ax 이렇게 쳐야 되는 것은 a 제곱 버리언스 x 이렇게 쳐야 되는 거 56 이렇게 쳐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9분의 14 a 제곱은 이걸 56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게 4가 되겠죠. 근데 a 제곱은 36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은 6 열심히 연산해서 구한 거죠. 자, 일단은 뭐 크게 뭐 어렵다기보다는 수식 형태로 해서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를 좀 만들어서 관계식이죠. 확률의 종합 1이라는 부분들을 하고 문제에 주어진 정보하고 이용해서 풀고 그래서 이제 표를 완성하고 나서 아이고 근데 지금 이게 시간 싸움을 해야 되는 거군요. 평균 분산 거쳐서 분산까지 구해가는 과정, 평균 제곱의 평균 거쳐서 분산까지 구해가는 과정. 평상시에 연습량이 받쳐주지 않으면 뭐 시간에 쫓겨서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평상시에 연습도 좀 잘하라 뭐 이런 취지도 담겨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19번 시작합니다.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질량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독립시행 확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이제 뭐 독립시행을 이루어진 분포니까 이항분포가 되겠고 이때 평균 가르쳐주고 확률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행의 수가 이렇게 288이 되겠죠. P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런 내용. 이때 이제 우리가 기대값을 구하게 되면 288P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190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일단 4로 할까요? 4, 7이 28 그럼 428 이렇게 처리되겠고 4, 4, 16에 48, 32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16을 곱하기 이거 마음이 급한가요? 4는 한 번 더 하죠 뭐 1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4 1은 4 그러면 4 8 32 이렇게 처리되나요? 오 이렇게 되는 형태. 알겠습니다. 6으로 할 걸 그러네요. 6, 3, 18, 6, 21에서 P값이 3분의 1이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이게 부등으로 바뀌었죠? 제가 좀 당황했나요? 연산이 좀 숫자가 커져가지고 P값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것은 좀 분산도 좀 필요하군요. 뭐 그렇게 되면 일단은 평균 좀 알았고 분산을 좀 이렇게 구해 가려면 어떻게 했죠? 이미 이제 190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3분의 1 한 번 더 곱하기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3, 6, 18에다가 3, 40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정규분포를 따라가겠죠? 192에다가 8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정규분포를 따라가는 내용. 이런 정규분포를 따라가는데 이제 모양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190이 되어 있는데 이때 184부터 212까지 요 확률들을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역시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도 이제 큰 수의 법칙을 좀 이용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침착하게 210이었나요? 212 큰 수의 법칙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간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준화 과정이 열심히 좀 거쳐야 되겠죠. 열심히 또 8 구해놨고 이곳에서 빼니까 20이 되겠고 이곳에서 빼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가요? 190이 빼는 거니까 8 이렇게 쳐야 되는가요? 해서 계산하는 내용. 그럼 Z값 자체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는 4, 2, 4, 5, 2.5 이렇게 처리 되겠네요. 2.5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되게 되면 3, 4, 1, 3하고 4, 9, 3, 8 이 부분을 좀 더하기 해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 8, 8, 8, 8, 3 이렇게 되겠네요. 8, 3, 5, 1 3번이 바른 답입니다 하고 풀어가는 내용. 일단 주어진 부분들 질량함수 자체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겁먹지 말고요. 독립시행의 확률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이항분포다 연결시켜서 또 P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이항부포는 정규부포를 따라갑니다. 정규부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가는 뭐 일련의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해가면서 풀이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 한 장을 꺼내는데요. 소수가 나올 사건 A. 나중에 이거 독립중수 물어본 거죠. 그렇다면 뭐 A 부분들 소수 2, 3, 5, 7 이렇게 적고 PA도 좀 구해놔야 되겠죠. 이렇게 2분을 이렇게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8의 자연수에 대해서 약순 있는 사건 B라고 해줬고요. 서로들 독립을 물어본 거죠. 일단 이제 PA 교집합 B 이런 부분들을 해주면 이제 PA 곱하기 PB 이런 부분들을 성립하는지 조사해가는 내용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1일 때는 1 하나밖에 교집합 생각 안 되겠죠. B2 이렇게 B2 이렇게 처리해주면 1, 2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PB 확률은 이때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4분의 1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PA 교집합 B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8분의 1이 되죠. 근데 이제 공통 부분이 이렇게 좀 이게 하나가 있으니까 8분의 1, 요거 좀 성립합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P3도 1, 3 이렇게 쳐야 되니까 이때 그 PB를 구하게 되면 요것도 이제 4분의 1 되겠고, 3 하나 공통이니까 요것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4일 때는 어떻게 되나요? 1, 2, 4 이렇게 되겠고, 공통은 하나고, 확률, 이건 좀 안 되겠습니다. B, O 이렇게 좀 물어보게 되면 1, 5가 되겠고 공통이 또 하나가 있죠. 그럼 이거 확률 자체는 또 4분의 1에다가 그럼 이제 P, A 교집합 B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8분의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공통분이 하나니까 이것도 된다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차곡차곡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6,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닌데 1, 2, 3, 6 이렇게 해도 되겠죠. 네, 그럼 이때는 이제 두 개가 됐고 그럼 이때 PB를 구하게 되면 8분의 2분의 1을 이렇게 처리하는데 일단 PA 교집합 B를 구하게 되면은 2분의 1, 2분의 1에서 4분의 1인데 이게 8분의 4 두 개니까 맞는 거죠. 8분의 2에서 4분의 1이니까 이것도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B7 7은 1, 7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이건 뭐 똑같은 패턴이죠. 이것도 되는 내용이 되겠고 되고 그럼 8은 또 어떻게 되나요? 8은 1, 2, 4, 8 이렇게 돼서 확률은 2분의 1인데 교집합이 하나밖에 없죠. 이거 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 3, 5 그다음에 여기 10에다가 그다음에 6, 7, 13에다가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거였죠. 그러면 이제 정답 23입니다라고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오호 대단한 건 아닌데 일일이 좀 조사를 해야 되죠. 와 이게 독립은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교집합 부분들 이게 하나하나 좀 다 차곡차곡 조사해야 돼요. 이게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순간 뭐 하나에서 쫙 틀리게 되면 정답이 아닌 다른 값을 구하게 되는 거니까 뭐 일단은 교집합 확률이 각각의 확률이 곱입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해가면서 꼼꼼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매운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수원에서 사과 하나 무게 정규분을 따른다고 합니다. 16개를 좀 추출해 가지고요 열심히 실내 구간을 구했죠. 구했습니다. 또 다시 또 N개에서 99%또 구하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95%일 때 99%의 Z값도 주어져 있죠. 값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실내 구간 길이 이렇게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755.9 마이너스 75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2배의 99니까 1.96 곱하기 그 다음에 몇 개 추출 16개 이제 4분의 시그마를 안 가르쳐 준 거죠.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1 이렇게 계산하니까 51 해주니까 이게 얼마가 되나요? 4.9가 되나요? 4.9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2 곱하기 이건 9.8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요게 이제 4로 좀 소거가 되니까 시그마 이렇게 처리되겠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0.98이네. 어이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요게 좀 더 2배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시그마 값이 그러면 5가 되는 거죠. 5입니다라고 해서 시그마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99%일 때 B-A 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또 2배에 일단 이제 2.58로 계산해야 되죠. 2.58 됐고 지금 나중에 좀 n개를 구해가는 거죠.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제 5로 이렇게 좀 처리해달라 이런 얘기죠. 이 부분들이 이하다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2, 5, 10 이렇게 처리되면 까딱하게 좀 좋네요. 그럼 이제 25.8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가 6 루트 n 뭐 이런 형태에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죠. 루트 n 그러면 6으로 약분하면 6, 4, 24에다가 6, 3, 1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4.3, 4.3 해주면 3, 4, 12 이렇게 처리되겠고 12에다가 4, 4,
16, 17 이렇게 쳐야 되니까 18점 이렇게 쳐야 되겠죠. 18.49 이런 모양인데 n은 그러니까 요거보다는 좀 커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문제의 정답 그러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19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들 열심히 실내 구간 길이 열심히 구한 거죠. 요게 그러니까 B-A가 의미하는 이 실내 구간 자체가 이제 무엇인지 앞쪽에서는 이제 실내 구간식 자체가 몇 번쯤 설명해서 지금은 이제 곧바로 실내 구간 길이 구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매운 고시의 문제 마지막 문제 정확하게 좀 잘 이해돼서 풀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우리가 각 판원에서 배워야 될 이론들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좋은 문제들 많이 있었으니까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내용도 정리하고 실력도 쌓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매운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